미술관 옆 자리한 북촌의 한 카페. 향긋한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웁니다. 원래는 주거 공간이었던 이곳을 개축해 독특함을 가진 한옥 카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한옥 자체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고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그냥 저는 한옥에 어울릴 만한 그런 소품들을 찾아서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렇게만 이제 해놨는데 손님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잘 쉬고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복잡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 한옥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아늑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게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이 매력이라는 한옥. 과연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이곳은 한옥을 설계하는 북촌의 한 사무소입니다. 최근 한옥의 수요가 조금씩 늘면서 설계 사무소도 많이 바빠졌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 조사된 한옥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83.1%가 한옥에 대해 호감을 나타냈으며 여기서 절반이 넘는 57.5%가 한옥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관광체험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져가는 한옥.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건축, 더군다나 살림집은 삶을 닮아야 되잖아요. 삶을 닮으려면 결국 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동선,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기본적으로 한옥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누가 봐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죠. 한옥의 삶을 담고자 하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거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대생활의 불편함 24.3%, 겨울철 난방 문제 22%와 같은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옥은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집이에요. 일반 건축하고 다르게 또는 아파트와 다르게 살다 보면 고쳐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단열의 효과 같은 것도 일반 건축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단열이라는 건 이제 일체화된 건물이어야 이런 작업들이 편하는데 한옥은 그렇지 않고 들어가고 나온 요철도 많고. 대수선을 거친 원소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화장실로, 대청은 주방으로 바뀌며 예전과는 달라진 현재의 생활 방식을 녹여냈습니다. 한옥은 정말 불편한 집일까요? 하지만 과거 70년대 이전의 한옥들과는 다르게 단열재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창호지도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옥이 지어지고 있는 이곳은 명륜동.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 미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한옥을 짓는 재료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 거보다 많이 쓰기가 좋죠. 옛날에는 흙 밟아서 생석회라고 그 고소 만든 그것도 회인데 생석회 이건 양회 요즘 나온 회고 그 차이인데 옛날엔 전부 밟아서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힘들 드셨죠. 요즘은 이렇게 양해가 나와가지고 모래만 섞으면 바로 그냥 짱짱해지는 거니까. 과거에는 흰색을 만들기 위한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소재를 통해서 자연에서 나는 풀 종류를 섞어서 생석회, 백회에 섞어서 이 얇게 흰색으로 얇게 바르는데요. 그것은 내구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통적인 소재 자체가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화되어가는 한옥. 융통성 있게 변해온 한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한옥은 점점 더 현대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현대적인 소재를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한옥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의 창은 기본적으로 한옥의 살이 앞에 있고 뒤에 문풍지나 유리가 뒤에 붙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한옥의 건축주들이나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유리를 이 살에, 한옥 창살의 앞에 두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창살에 먼지가 아주 많이 묻는데요, 그걸 닦아낼 만한 여유가 있었어요. 노동력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노동력이나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유리를 앞에 둬서 유리만 닦으면은 창살에는 먼지가 안 묻거든요. 이렇듯 현대인의 삶을 반영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한옥들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한옥 건축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은평 한옥마을. 그 중에서도 상이연은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없던 2층 한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때 당시는 그 자재 같은 것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추워요. 추웠기 때문에 이 문도 작게 만들어야 된다. 작게 만들고 조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현대화하는 건 뭔가 문 높이도 2m 이상을 한다든가, 이 벽체를 만들 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속에 폼을 썼어요. 전통 한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적인 설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위에 다락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현대에 옴으로써 그 짐들이 뭐 소소한 짐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밖에도 집안 곳곳에서 전통의 멋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화된 한옥을 지으려는 흔적들이 엿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건축주만의 특별한 철학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을 개량하지 말고 현대화시키자. 예전에 우리 지은 집들을 되게 보면은 그냥 전통 한옥을 이렇게 개량한 집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편리는 하지만 개량 한옥은 그 전통의 문양이라든가 전통의 그 특징을 많이 못 살렸어요. 그래서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현대화하자.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고. 현대화를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현재의 한옥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옥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한옥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20년 전에 그때는 한옥을 관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로 점차 조금씩 한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40, 50대들 그분들이 한옥에 대한 옛 기억, 향수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한옥을 짓고 카페가 생겨나고 그거를 즐기고, 근데 그러한 세대들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좋아하고, 이러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유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한옥에 대해서 누리고 즐기지 않을까, 그 다음 세대도 연결되지 않을까. 불편하다는 편견에 맞서 한옥은 공감해왔고 발전해왔다. 한옥의 현대화는 삶과 함께 온 융화이며 꾸준히 한옥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이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한옥.